위치 관계입니다. 내용은 조금 확장만 됐을 뿐이야. 2차 함수에서 직선하고 위치의 관계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고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면 어떤 조건이냐 똑같습니다. 어차피 원의 방정식도 2차 곡선이기 때문에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 나오면 만난다라는 얘기는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2차 곡선하고 1차하고의 만남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의 꼴이야. 그러니까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게 결국은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고 그게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은 그대로 나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러면 접한다는 얘기고 그 직선이 이 원의 접선의 역할을 해주고 안 만나면 그냥 말 그대로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데 그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냥 중심이 0,0으로 지나는 원이면 되게 간단해. 판별식 자체가. 근데 표준형으로 바꿔봐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상수야. 그럼 항이 5개야. 그럼 걔를 가지고 판별식을 쓰려고 하면 복잡해져.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푸는 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안 외우려고 해도 안 외울 수 없게, 안 외워질 수가 없게, 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만들어져.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들어가면, 자, 우리가 평면에서 두 직선하고 평면이라든가 직선의 위치, 직선하고 직선이라든가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보면, 크게 보면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로 나눠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그럼 만나면 몇 개에서 만나냐라는 거. 자, 정리하면,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와 또 이렇게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와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선이야. 그럼 접선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뭘까? 그럼 이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다라는 얘기는 중심에서 이 접하는 점,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r과 같을 거라는 거. 그럼 결국 뭐가 돼?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과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하고의 관계가 서로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 물어보는 문제가 돼? 접선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돌아갈 수 있겠죠. 넓이를 물어본다던가 그런 쪽으로. 자, 하나 더 그려서 총 3개가 그려지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자, 얘를 이제 뭘로 가는 거야? 대수의 개념으로 이제 관점으로 풀면 판별식을 이용할 거라는. 그럼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얘가 축의 평행한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원을 배우긴 하는데 그 원이 그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원의 내용이 거의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원에서 현의 관계라든가 접선하고의 관계라든가. 자, 그러면 자 x, y는 0이야. 이거는 x하고 y에 관한 도형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고, 자, 얘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하고의 위치를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얘네들을 지금 뭐 해주기로 해? 자, x, mx 플러스 n은 0의 꼴로 바꾸래. 무슨 말이냐면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하고 서로 같다고 놓고 풀으란 얘기야. 같다고. 그러면 y는 그러면 2차하고 1차하고 연립한 거잖아. 그럼 1차가 어디로 들어가게 돼? 2차 방정식 쪽으로 대입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이 y를 이 원의 방정식의 y 자리에다가 대입해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쓴 말이. 그래서 얘를 뭐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꾸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꾸라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결정이 돼. 자, 첫 번째 저거 보면
1번 판별식이 0보다 커.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의 역할이 큽니다.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한 점에서 접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이 원의 접선이 되고,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줘?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표시할 수 있는 실수가 없다는 얘기죠. 허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 찍어낼 수 있는 점이 없다. 자, 근데 이 방법도 쓰긴 하는데, 이 방법은 판별식은 쓰려면 판별식을 굳이 가져다 쓰고 싶을 때는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만 쓰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뭐 원의 중심이 0,0이든 그 외에 나머지 표준형의 형태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는 10번이야. 그래서 얘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일 거야. 여러 가지 이제 두루두루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뭐냐? 원의 중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푸는 거.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직선이 3개가 당연히 그려지겠지. 하나, 그 다음에, 어디가 없대?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왜 자꾸 여기서 만들어야지? 둘, 그리고 또 하나.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푼다 그랬어. 정리를 해줄 건데, 뭘로 할까? 자, 거리니까 어떻게 수직이 되도록 하겠죠. 그럼 얘도 수직이고 얘도 직각이고 얘도 수직관계야.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d. 그 다음에 마지막 얘도 d. 자, 그러면 첫 번째 적어보면, 자,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자, d라 하면 막 엄청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내용 아닙니다. 지금 적고 있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하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여 가면 외우기보다도 이해해서 가는 게 여기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 자, d하고 r의 관계 보면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즉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커. 그러면 누가 더 짧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짧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하고 같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번째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r이 서로 같아.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그러니까 접선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자, 세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커. 그러면 서로 만나지 않는다.
좀 힘들 수도 있어. 저기 개념은 하루에 하나씩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설날도 중간에 끼어 있고 우리가 단원 평가도 보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 수업을 좀 못하는 날도 있을 거야. 그래서 미리 좀 힘들더라도 땡겨서 나가고 있는 거니까 좀 버텨봐. 힘든 거는 알아. 좀 버텨내야 돼. 의자에 앉아서 궁뎅이 붙이고 버티는 힘을 길러야 고등학교 가서 하루에 아침에 8시 반까지 가가지고 밤에 10시까지 버티지.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힘을 길러놓으면 학교 가서 버티는 힘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체력도 보강을 좀 해야 돼. 지금 보니까 지금 방학 동안에 수업하면서 픽픽 쓰러지고 있는데 이거를 방학 동안에 잘 먹고 체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학교 입학해가지고 3월 달에 많이 아파. 3월 달에 병원 제일 많이 갑니다. 감기, 몸살, 그 다음에 장염 이런 거 금방 와. 그래가지고 못 버티니까 한 달 있다가 중간고사 볼 건데 아파버리면 중간고사 첫 시험이 너무 엉망진창이 돼버려. 자기가 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게 수포로 돼버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한 번 사람이 힘들어져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그 멘탈을 잘 잡고 가는 힘도 방학 동안에 만들 필요가 있어. 내가 여기서 좀 내가 못 따라가나 내가 나만 모르는 거나 그런 건 아니야. 여기 지금 2, 4, 6, 8, 8명 있잖아. 지금 안 온 사람 2명, 안 온 사람 1명 있어. 지금 여행 가가지고 그 사람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 것 같아. 왔을 때 벌써 몇 단원이 나갔어. 큰 단원이 3개가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당황스러울 거야. 그걸 어떻게 다 메꿀 거냐고. 근데 여기서 나만 못 따라가고 나만 이해를 못한다가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내가 설명한 것 중에 70% 이상 이해하면 진짜 잘 따라오고 있는 거고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 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는 아 개념에 이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이걸 이만큼은 공부해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야지. 이걸 100% 처음부터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100%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는 한 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 3번은 보고 입학하라고 해. 그래도 점수가 나올까 말까 해. 되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다른 학년들 책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얘는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얘가 기본이 안 되면 그 위에 학년 것들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버티는 힘을 방학 2달 동안에 좀 기를 필요가 있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학교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중학교하고 달라서. 위에 누나나 있고 언니나 형이 있으면 알겠지만 이 체력적으로 오랫동안 장시간 앉아있고 칠판을 보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힘들더라도 좀 버텨내야 돼. 그리고 이제 좀 힘들더라도 또 어려워도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힘도 좀 생각하는 힘이라든가 이런 거 좀 기를 필요도 있고. 여기서 누가 되게 잘할 것 같잖아. 근데 그러지 않아. 절대 나만 모르는 거 그거 아니야. 다 몰라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 8명이 다 몰라.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다 안 듣고 있는 거야. 개념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처음 하는 사람들이라서 절대 기죽거나 그런 거 옆 사람들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 그거는 학교 가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옆을 두리번거리면서 보게 되잖아. 그럼 내 거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저거 하고 있어. 그럼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따라하게 되다 보면 내 게 없어지니까 내 공부가 하나도 안 남아버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 교실 안에서만도 내 눈에는 보여 그게. 벌써. 근데 학교 가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모이겠어. 다양한 애들이. 그럼 진짜 힘들어 그거를.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길러놔야 되고 내 멘탈을 내가 잡고 가는 방법도 내가 찾아놔야 돼. 그 다음에 내 나름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찾아놔야 돼. 뭐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 끝났을 때 공부하고 났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많이 온단 말이야. 집에 가면. 그러면 잠 안 자고 막 게임해. 근데 그게 오히려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지장이 커져. 고등학생은 그래. 중학생은 끝나고 잠잘 시간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그럴 틈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 돼버리면 일주일 한 달이 완전히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들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 꼭 게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보여. 지쳐 보이는 사람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흔들리고 잘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2달 동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막 시험도 보고 어쩌다 보니까 수업 실수가 부족할까 봐서 지금 좀 힘들게 땡겨서 가고 있는 거니까 좀 버텨봐.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문제 푸는 거 고치는 거 이런 거 잡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그때 또 질문하고 가면 되고 또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 문자로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나 혼자서는 힘들겠다 그럼 남아서 하고 가면 선생님들이 계속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오며 가며 다 봐주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선생님들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공부하고 가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원에. 그러면 선생님들 분명히 도와줄 거야. 알았지? 지금 막 졸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모습이 학교 가서도 그대로 나오기는 해. 그래서 좀 버티는 힘을 키워보라고. 아마 학교 가면 집중력이 더 떨어질 거야. 애들도 많고 막 정신없어. 그러면 한 달이 후딱 가. 그럼 이제 중간고사 볼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문제 스트레스가 와. 그러면 그때부터 슬럼프에 잘못하면 빠져.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스트레스화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라는 생각하고 좀 멘탈 잡는 연습을 해봐봐. 알았죠? 그리고 누구 여기 있는 말했지 다른 건 다 넘기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 다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입장이야.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근데 그거를 조금 내가 잘 소화해내고 내가 잘 이겨내는 것과 어렵다고 생각하고 손 놔버리는 건 완전히 큰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하려고 하면 어렵기는 똑같아. 근데 지금 한 번 해놓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하는 거니까 좀 버텨보라고. 알았죠? 응? 완벽하게는 못한다 했어. 해? 그리고 다 안다고 안 했어. 해? 여기 있는 사람 다 모를 수 있어. 하지만 다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니까 그냥 좀 재밌게 받아들이고 갔으면 좋겠어. 힘들어도. 아니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는 얘기야 지금. 잔소리 할 시간이 아닌데 힘들어 보여서 지금 잠깐 얘기한 거야.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고.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번에는 원 중심을 0,0으로 하고 반지름을 r로 하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접하는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있을 때야.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그럼 한 점이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아지는데, 자, 요 점을 x1, y1이라고 하자.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의 관계는 항상 수직 관계라는 것. 그럼 얘가 반지름 r이야. 자, 그러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을 r로 하는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x1, y1이기 때문에 이 x1, y1은 이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만들어지냐? 여기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의 제곱과 서로 같다.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수직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 원점과 x1, y1을 지나는 저 반지름에 해당하는 저 선분 OA의 기울기와 저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이런 애들 가져다 쓸 것. 그래서 선분 또는 직선 OA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은 서로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네. 그럼 뭐 하기로 했다?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그리고 정리시킨 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이항시켜서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하고 서로 같다. 근데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이미 뭐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r의 제곱과 같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이렇게 바뀌죠.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r의 제곱과 같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야.
자, 그럼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을 3으로 루트 3으로 하는 원인데 이 원 위에 1, 루트 2가 있어. 자, 이거는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x에다가 2라고 y에다 루트 2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 이 원이 지나는 점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 점 1, 루트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뭐 하면 돼? 그냥 이대로 가져다가 1 곱하기 x, 얘가 x1이고 얘가 y1이 되니까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y는 r의 제곱 3과 같다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2y는 3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중심이 0,0인 원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를 외우면 좋은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아까 뭐 했던 거 그 과정, 이 유도하는 과정을 다 생각해내면 돼.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 찾고 지나는 점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 찾기.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럼 얘를 지금 어디로 옮겼냐면 X축과 Y축 방향으로 각각 A만큼 B만큼 평행이동시킨 꼴이야 사실은. 그래서 적어보면 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고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어디로 보내주면 된다 그랬어? 0,0으로 가면 좋겠지. 그러니까 원점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자, 요렇게 만큼씩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당연히 x1, y1도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뭐가 돼? 평행 이동이 되겠죠? 같이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 시킬 거야. 뭐지? 자, 평행 이동 시켜봅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평행 이동이 돼서 x1, y1도 x축, y축으로 각각 평행 이동 시킬 거니까 이제 이 점은 뭘로 바뀌게 돼? 이 점은 x1-a, y1-2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바뀌게 된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위의 점 뭘로? x1-a, y1-b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걸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진다? x1-a 곱하기 x 플러스 y1-b 곱하기 y는 r의 제곱.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기.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뭘로? x1-a 곱하기 x들이 움직인 겁니다. x 여기 있는 x하고 y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x-a 더하기 y1-b 곱하기 y-b 자 요렇게 바뀌어. 그럼 얘는 누구랑 같다? r의 제곱. 자 이거는 이 정도로 이제 평행이동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다 외우기는 되게 힘들어. 헷갈려. 공식이 헷갈리는 거니까 뭘 기억하면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면 표준형이 됐든 중심을 0,0으로 하는 원이 되었든지 간에 중심에서 원 위까지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기울기는 접선하고 수직관계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그럼 기울기 거기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줬기 때문에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아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구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공식으로 외우고 싶으면 정확하게 외워야 되니까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움직였구나라는 걸 알고 요거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겠지. 됐죠? 자, 13번입니다. 그럼 13번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에 접하고 여기는 지금 뭐야? 첫 번째 아까 했던 거는 똑같이 중심이 0,0인 원인데 거기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줬을 때야. 근데 여기는 뭐가 주어져? 기울기. 자, 그러면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자. mx 플러스 n으로 놓고 갑니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이미 기울기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거는 뭐다? y절편에 해당하는 상수항 n만 찾기. 자, 첫 번째 대수적 방법은 판별식 이용할 거야. 판별식 식으로 들어가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연립하면 제곱이 되고 싹 정리시켜서 x의 제곱 플러스 잠깐만 요 앞에다가 하나만 적어주게 1 플러스 m제곱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2m 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자,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을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자, 4분의 d 공식 가져다가 쓸게. 자, 여기서의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의 x좌표. 이거 우리 이차함수에서부터 늘 해왔던 거라서 그 다음에 판별식 들어가니까 m제곱 곱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울기가 아니라 y절편 n입니다. 그래서 정리시키면 n의 제곱은 결국은 m제곱 r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1 플러스 m의 제곱하고 r의 제곱으로 묶어지게 돼. 그러면 결국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r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의 형태로 바뀌죠. 그러면 결국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자,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옵니다. mx 뿔마 r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자,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 자, 중심이 0,0이고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기울기만 주어졌어. y절편 안 주어지고. 그럼 기울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는데 기울기가 m이야. 그럼 얘만 하나 있을까? 평행이면 기울기 같으니까 접선이 두 개가 나와. 이렇게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항상 두 개. 누구만 달라져? y절편만 부호가 서로 반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y절편에 해당하는 자리가 뿔마 해가지고 두 개 나와. 자, 기하학적인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관련된 거.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으로 났고 기하학적인 방법이란 얘기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뭘로 바꿔주냐면 일반형의 형태로 바꿔줘. 전부 다 한쪽 변으로 이항시켜서 mx-y 플러스 n으로 놓고
접한다는 얘기는 이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같다? 반지름알과 서로 같다야. 이게 반지름알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걔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그럼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 0,0이죠. 그러면 자 거리가 반지름알과 서로 같아. 그러면 어디서부터다? 0,0으로부터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 자 거리 구하는 식 하나만 적으면 기억하고 있겠지? 여기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이야. 요거 가져다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가 a고 얘가 지금 b이기 때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그럼 어디서부터냐? 0,0 왜 이래? 0,0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x하고 y 자리에 들어가는 값들은 전부 다 0으로 바뀌어. 그럼 누구만 남아? n의 절대값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r은 그래서 얘가 r하고 같기 때문에 n의 절대값이 r 곱하기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절대값을 푸니까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y는 mx 뿔마 r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하고 똑같아져.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게. 자, 지금까지는 원위에 있는 점하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내용이었으면 자, 14번은 0,2를 지나고야. 그럼 저 0,2가 원 위에 있는 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그럼 0,1가 원 위에 있는 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입하면 돼. 그럼 0 대입하고 2 대입하면 4잖아? 그럼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 밖에 있는 점이야. 그러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어진 접선은 몇 개다? 에? 원 밖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서 그어지는 접선은 몇 개다? 3-2 생각해. 3-2 몇 개? 2개. 그때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다. 접선의 길이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가 접선의 길이잖아. 항상 2개. 자, 그러면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원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냥 눈으로만 그냥 확인해 보면 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이니까 이렇게 그렸을 거란 말이야. 그럼 0,2니까 이 y축상에 있는 점이야. 근데 이 점으로부터서 그려지는 접선을 확인했더니 항상 원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2개야. 그러면 기울기가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몇 개가 그려질 거라는 거야. 2개.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야? 이 접선이 다른 건 나왔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떠올려.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의 꼴이잖아. ax 플러스 b의 꼴인데 우리가 주어진 거 하나 있어. 뭐가 주어졌어? y 절편.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여기서 출발할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놓고 들어가냐. 기울기만 모르고 y 절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2라고 놓고 시작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했지 판별식보다는 뭐가 더 편하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편해.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울기를 양수로 하든 음수로 하든지 간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말고 항상 같아. 그거 하나 이용하면 끝나. 자, 해보면 ax-y 플러스 2는 0으로 놓고 자, 중심이 이미 0,0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R. 즉 0,0으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1 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시키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1 그리고 0,0이니까 a 곱하기 0 빼기 1 곱하기 0 더하기 2의 절대값. 그래서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2
얘가 뭐랑 같다? 반지름 1과 같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방정식이야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1은 2가 되고 양변 제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1은 4고 a의 제곱이 3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놓으면 되겠다.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이거나 또는 y는 루트 3x 플러스 2라고 두 개. 자, 근데 두 개가 반드시 나와야 돼.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은 반드시 두 개인데 한 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중에 접선 하나는 이 원의 반지름 위에 있는 한 점하고 지나, 즉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접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경우냐면 지금 반지름이 1이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원 위에 있는 점,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이렇게 적어질 수도 있어. 1,3 이런 거 줄 수도 있어. 그럼 1,3에서 그어지는 접선이면 당연히 몇 개야? 두 개 나옵니다. 똑같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보니까 x좌표하고 이 원의 반지름하고 서로 어때? 같아. 이렇게 같아버려. 즉, 그 원 밖에 있는 x좌표나 y좌표의 절대값하고 반지름의 길이하고 같아버리면 x축이나 y축의 평행한 직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점과 직선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는데 아무리 해도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그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접선이 결국은 x축 아니면 y축에 꼭 평행이거나 수직이 될 수 있다고. x축이나 y축 쪽에. 그래서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그 문제 풀어가지고 오라고 하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만 해갖고 와. 근데 두 개인지는 알아. 근데 아무리 해도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못 풀고 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함정이야. 축에 평행한 직선이 접선에 하나가 들어갈 거라는 거 생각하고 그려봐. 지나는 점. 그러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